창업하고 2주 정도 안 됐을 때 한국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존으로 시작을 하자. 2018년 4월에 세팅을 해서 첫 해에는 한 3억 정도였고, 그 다음 해에는 50억, 그 다음에 작년에 144억, 그리고 올해는 200억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폴, 호주,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 일본 아기 3명 중에 1명은 코니 아기띠를 쓰고 있다. 처음에는 제가 저희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케어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근데 100% 전직원 재택근무라는 이 코니의 조직 문화가 되게 많이 매력적인가 봐요. 저희가 한번 채용 공고를 올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세요. 일도 잘하고 싶고 육아도 잘하고 싶은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구성원은 미혼이신 2분을 빼면 나머지 14분은 다 임신,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육아맘 육아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이랑입니다. 지용, 지연이 2 아이의 엄마고, 남편과 함께 코니바이 에린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코니바이 에린은 출산한 여성을 위한 브랜드고요. 코니 아기띠, 코니 맘스웨어, 코니 아기띠 워머 제품을 팔고 있고,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해외에서 나고 있어요. 창업을 하기 전에 제가 다닌 유일한 회사는 티켓몬스터 하나고요. 저희 남편은 창업자 중에 1명이었고요. 비센 사무실에서 같이 기획서 쓰다가 만났고, 제가 30번째 직원이었는데 한 1,300명 정도까지 늘어나는 걸 실제로 봤었고요. 한 7년 차쯤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사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사업은 누가 하는 걸까? 나는 내 평생 직장인밖에 꿈꿔본 적이 없는데 언제 그만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출산을 하자마자 하루에 8번에서 10번 사이를 아이를 40분씩 계속 이렇게 수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막 이뻐 막 이러면서 막 아기 젖을 막 먹이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육아가 정말 전에 없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아기띠를 사 모았어요. 그래서 힙시트 아기띠, 스웨덴 왕실을 쓴다는 아기띠, 일본 아기띠, 미국 아기띠, 근데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남편한테 계속 왜 이런 상품이 없어? 이거를 약간 이렇게만 바꿔보면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맨날 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남편이 자꾸 저보고 너가 만들어봐, 자꾸 이렇게 뽐뿌를 넣더라고요. 못할 것 같았는데 남편이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충 써봤는데 남편이 야, 이거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동네 세탁소에 막 들어가서 사장님 제가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세탁소 사장님이 약간 손사래를 막 치면서 아줌마, 애기 엄마 여기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샘플실이라는 데를 가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실을 찾아서 갔더니 원단과 패턴을 갖고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숙제가 생기더라고요. 시제품이 한 7, 8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착용하면서 이건 안 되겠어, 저건 늘어나, 이건 너무 더워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다 버리고 나머지 하나로 이제 원단을 결정했죠. 제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한 아나운서의 동영상이 나왔고 힙시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힙시트 아기띠 혹시 허리 안 아프세요? 제가 애기 엄마인데 이런 아기띠를 만들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라고 DM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좋죠 이러면서 DM에 답변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올려달라는 말씀도 안 드렸고 정말 선물만 드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인스타 피드에 올리신 거예요. 이랑씨 제가 이거 백화점에 하고 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10명이 오늘 이거 뭐냐고 물어봤다.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곧 오픈한대요 약간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에 이렇게 올려주셨고, 제가 그걸 보고 어떡하지? 오픈 안 했는데? 대한민국이 복제의 강국인데 봉제로 복제 제품이 금방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새서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밤새서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 판매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2달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팔면 2주 만에 나갔어요. 다. 내가 필요한 게 다른 사람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남편이 이제부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예요. 창업하고 2주 정도 안 됐을 때 이거 일본으로도 배송이 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배송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그냥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멋진 미래를 상상해 봤을 때 한국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좀 큰 그림을 이렇게 짜고 하나하나씩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까? 직접 판매를 할까? 간접 판매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직접 판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저희 제품에 개선점도 많고 소비자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걸 제품에 반영할 여지도 되게 많았고 실제로 소비자랑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요. 좀 번듯한 홈페이지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어딘가에 입점했다는 거 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죠. FBA라는 한 번에 이렇게 보내놓고 이제 거기에서 직접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물류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진과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템플릿을 통해서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다. 일본은 2018년 4월에 세팅을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고 이미 연말이 되니까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고요. 일본 전체 신생아 수 대비 저희가 판매하는 판매 비율을 나눠보면 일본 아기 3명 중에 1명은 포니 아기띠를 쓰고 있다. 일본의 국민 아기띠가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판매한 걸 바탕으로 미국도 판매를 해봐야겠다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베이비 캐리어, 슬링 이런 식으로 아마존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를 아마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결제하게 만들고 싶다. 미국 아마존에서 저희를 검색하면 저희가 가격대가 좀 있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많게는 막 3배까지도 비싸요. 근데도 코니를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국제고관절 이형성 협회의 인증도 받았고 이 원단은 어떤 실로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육아를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육아맘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저의 제품이 아니고 아이의 제품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리뷰가 약간 뭐 라이프 세이버, 막 정말 구세주, 진짜 여름에 최적화된 소재, 정말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내가 열심히 만든 설명을 이들도 다 보고 있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고 있다. 소비자들의 리뷰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죠. 직접 저희가 느껴야 그게 사실은 생산에도 반영이 되고 제품의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해외 진출의 원칙은 직접 판매를 한다. 그게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을 하든 혹은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든. 그리고 진짜 창업 초기부터 유가 마케팅을 안 했어요. 실제로 들을 수 있는 리뷰의 그 품질을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그 리뷰의 날것의 리뷰를 저는 듣고 그걸 제품에 반영하고 싶은데 인플루언서 협찬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답다라는 거. 근데 많은 육아용품이 아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기가 좋아할 만한 컬러, 아기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부모의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도 이유가 필요한 건데 단순히 아이를 주기 위해서만 이 제품을 사진 않거든요. 내가 나답게 옷을 입고 싶은데 아기띠만 하면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거울을 보기 싫고 내가 그냥 영락없는 애기 엄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저에겐 되게 특별하게 생각이 됐고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아기띠,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워머, 수유도 할 수 있고 수유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입을 수 있는 옷, 되게 품질 좋고 내가 입었을 때 자괴감 들지 않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가벼웠는데 이제는 회사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가 좋아하는 동료여야 되잖아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료인데 그래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장의 방법은 일 잘하는 동료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좀 허들을 없애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육아랑 일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도 시작하고 회사도 시작하고 했는데 되게 어려워요. 엄마로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또 회사를 꾸리는 입장에서 내가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육아는 아이들이 크는 걸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5살의 엄마, 4살의 엄마, 3살의 엄마는 다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경력을 포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 전직원 재택근무라는 이 코니의 조직 문화가 되게 많이 매력적인가 봐요.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세요. 유럽에 있는 어떤 국책은행에서 정말 몇 조 단위의 채권을 사고 파는
하는 분인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 나는 이거 그만두고 너희 상담사를 지원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니 이렇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아오신 분들조차 육아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일과 육아라는 그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런 재능을 못 키우고 계시는 잠재력이 무한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코니바이 예린과 함께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사회로 나가게만 만들어 주셔도 진짜 우리나라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일과 육아가 병행하기 힘들지만 가능한 모델이기도 하다. 정말 힘들지만 저희는 재택을 해도 사실 24시간 돌봄을 하면서 일을 하진 않아요. 육아 부담이 조금은 덜 해야 저희랑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창업을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누군가가 한번 걸어간 전례는 선택하기 쉬워요. 근데 전례가 없으면 선택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 돼야 이런 식의 연쇄 창업이 되게 많아질 거고,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